자, 이번 태풍 올해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먼저 이 링링 이제는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태풍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요. 북한 황해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특보는 이제 수도권과 충북, 세종 등 중서부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매우 강했던 태풍은 지금은 중정도로 약간 약화됐습니다. 시속 50km 정도로 굉장히 빨리 태풍이 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강풍 반경이 300km 정도로 한반도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까지는 강풍 반경 안에 들 것으로 보여 바람 피해 없도록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태풍은 좀 비는 적은데 바람은 아주 강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비 피해보다는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네, 아까 전남 흑산도에서 최대 순간 풍속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초속 50m면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 같은데 그렇죠. 시속으로 따지면 180km를 넘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몸을 가누기 힘든 것은 당연하고요. 차가 전복될 정도의 엄청난 강풍입니다. 이 태풍은 오늘 새벽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서해상을 반나절 만에 모두 훑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동이 빨랐던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강한 남풍을 타고 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른 시간이 적어서 비는 많이 뿌리지 못했습니다. 네, 제주에는 곳에 따라서 산간 지방에는 400mm 넘게 많은 비가 온 곳도 있었지만 수도권에는 50mm 내외의 작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9월 태풍이 이렇게 큰 무서운 이유도 궁금하고 또 이게 마지막 태풍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주로 여름철에 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9월이면 가을의 시작인데 왜 태풍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름 동안 쌓인 열 에너지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9월 초입니다. 태풍 매미나 곰파스 같은 과거 우리나라에 큰 태풍을 입혔던 태풍들을 살펴보면 모두 9월 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도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할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는데 대만 인근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머금으면서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링링에 이어서 14호와 15호 태풍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14호 태풍은 이미 소멸을 했고요. 15호는 일본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이번 링링을 포함해서 총 5개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전체 발생 개수는 예년과 비슷한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다가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 발생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까지도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채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